이해 안 되고 무작정 외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네. 이걸 갖다가 서술하시오 이제 할 수 없잖아요. 난 그렇게 내고 싶거든. 사실 앞반 뒷반하고 다 같이 그냥 수업을 한다면 저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에서 내가 서술을 문제 내고 싶은데 이걸 갖다가 내가 수업을 다 안 하니까 참 안타깝다. 자, 잠깐만요. 와이파이가 좀 불안정해서 내가 이거 좀 켜놓고 할게.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떠나면은. 아, 잠깐만. 입장. 됐다. 나도 들어와야지. 마이크 끄고. 이거구나. 김병찬 들어갑니다. 노트북, 이게 이쪽 칠판에서는 당신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튼,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무장투쟁 노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구조는요, 지금은 지금 구국운동이라잖아? 1910년 이후에 우리는 일제시대가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이게 독립운동이야. 독립운동. 독립운동의 노선에도 뭐가 있는 거야? 무장투쟁 노선이 있는 거고, 실력양성운동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10년대는 다시 가서 얘기할 테니까, 이건 이제 이 실력양성운동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지만, 1920년대부터 다시 이게 다시 뜹니다. 문화통치 시절에는. 알겠어요? 좀 더, 내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되게 단편적인 거 있잖아. 막,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가 뭔지, 그건 뭐 중학생들 다 맞추는 거지만, 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어. 깊은 차원에서 좀 이해하도록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3단계입니다. 자, 의병운동의 발전 단계는 3단계로 설명해요. 알겠습니까? 의병운동의 발전 단계는 3단계로 설명한다는 거. 첫 번째는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마지막에 여기가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정미의병. 이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 요것도 우리가 이제는 다 배웠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요. 정미의병은 정민년이 일어났으니까. 뭡니까? 특히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거 나죠? 그러니까 뭐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건데, 한일 신협약은 사실 이제 차관 정치라든가 차관을 누가 통치한다든가 통관부가 이제 굉장히 권력기관으로 이제 탈바꿈되면서 사실상 이제 차관을 이용하여 대한적으로 갖다가 거의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미 7조약의 핵심 내용인데, 쌤이 얘기했다시피 그 이면조약, 그러니까 이제 공개되지 않은 이면 합의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군대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기억나죠? 군대 예산이야. 예산. 대한제국이 그래도 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군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신경을 썼다는 거 너네 기억날 겁니다. 맞죠? 군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벗어나나요? 군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신경을 좀 썼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해산시켜버렸던 거였죠. 원수부가 설치됐었던 기억납니까? 원수부를 설치하고 지방의 진위대, 중앙부는 친위대, 그 다음에 시위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조리 해산시켜버렸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군대 예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화면이 점점 꺼지고 있네요. 아, 참. 자,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안 꺼지는 것 같은데. 일부러 끄는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 왜? 유튜브 그것 좀. 아, 유튜브 주소 보내줄게. 틀어놓고 안 보냈구나. 그래, 뭐 잘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내가 유튜브 주소를. 네. 저 들어왔어요. 홍영준이야? 혹시 홍영준이? 네. 허허. 홍영주 씨. 쌤은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영주 씨. 자,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봐도 됩니다. 어떻게 할 건데, 홍영주야? 이렇게 늦으면은 벌점 줘야 돼요. 다행히도 1교시가 한국사 담임쌤이잖아. 다행인 줄 알아라. 지금 내가 벌점 줘야 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벌점은 안 줄 테지만, 야, 이게 담임쌤은 봐줄 수 있는 문제지만, 오케이? 너네 이거 날짜는 없어요. 다른 수업 안 들어오고 이러면 다 연락 오거든요. 안 보내면은 다른 템도 다 보내는데 나만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야.
내일이 스승의 날이므로 너그러이 용서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홍영주 씨? 듣고 있습니까, 지금? 홍영주? 자, 홍영주. 왜 대답이 없어? 아, 유튜브 보고 있나? 자, 어쨌든, 군대 예산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은 이걸 주도했던 인물, 주요 인물. 똑같이 봐봐. 주요 인물 중요합니다. 주요 인물이 중요해요. 이거 일단은 이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었어요.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 명망이 있는 그 유생입니다. 알겠어요? 명망이 있는 유생이었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얘들아. 오늘 주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나하고 이제 24일날 수업하는 게 아니라서 좀 중요한 수업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주제예요. 왕산 허위 선생님입니다. 허위. 허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허위 선생이라는 분은 조금만 강조하자면, 뭐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이분이 지금 어디 출신이냐고 하는 거. 우리 구미 출신이에요. 알겠습니까? 너네 잘 몰라요. 우리 구미 출신의 가장 유명한 사람, 박정희 대통령. 맞죠? 박정희 대통령이 맞죠? 맞는데, 할 말은 많지만 맞죠? 근데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분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의병대장 중에 총대장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규모였냐면, 요 앞에 있었던 을미의병이라든가 을사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지역적으로 이제 의병운동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정미의병은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군대가 해산된 이 군인들이 바로 집으로 갔겠니?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이 당시 나 읽어본 책에 따르면, 나도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읽은 책에서 그랬어요. 그 군대가 해산되는 그 통지문을 받고 난 뒤에 이 해산된 군인들이 되게 막 슬펐대요. 울고 난리가 났었대요. 군인들이 울고 그러면 안 되지만, 나라가 하는 건데, 박승환, 자결하시고, 막, 대장 죽고 이러는데, 그 밑에 부하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군대도 해산당하고. 생각해봐. 우리 학교 이제 망했어. 근데 이거 비슷한 느낌 내가 알고 있다. 얘들아, 취미 시간이니까 좀 잡담해도 되겠죠, 뭐. 쌤이 시골학교 출신이에요. 시골학교, 제일 처음 근무했던 데가 어디냐면, 저 군이 소보라고 하는 되게 조그만 학교에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20명이 안 됐었어요. 내가 처음 갔을 때. 2009년이었던가 그랬는데, 전교생이 20명이 안 됐다고. 1, 2, 3학년 합쳐봐야. 내가 2학년 맡았거든? 그 2학년 인원이 몇 명인 줄 압니까? 그때? 4명. 내가 담임인데, 학생 수가 한 클래스에 4명이었어요.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실장, 서기 하면은 딱 4명입니다. 반장, 부반장, 총무, 서기. 맞죠? 그러면 딱 놀라운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였다고. 근데 어쨌든 되게 쌤 초임 때가 그때 이제 그런 시골 학교였고, 잡담해도 되겠죠. 이제 화면 좀 켜보세요. 지금 자는 거 아이가 전부 다. 하연아, 듣고 있니? 듣고 있겠죠,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되게 작은 시골 학교였고,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쌤이 5년 근무했을 때 폐교가 됐어요. 폐교. 너네 그 느낌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는 느낌하고 이 학교가 폐교가 돼서 떠난다는 느낌은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근데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졸업해서 너네 떠나왔잖아. 근데 그 소보중학교라고 하는 이 조그만 중학교가 이제 1학년 입학생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없으니까 이제 폐교해야죠. 못 버티잖아요. 이제 뭐 폐교한다고 해가지고 폐교하는데, 이제 남은 게 2학년이잖아요. 2학년. 1학년 어차피 이제 올라가는 2학년, 올라가는 3학년인데, 어차피 졸업생 나갔고, 걔네들은 이제는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슬펐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 학교가 이제 사라지는 거지. 내가 다녔던 학교가. 약간 그런 느낌? 군대 해산이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내가 목숨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나라가 사라지니까. 근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나라가 없잖아요. 그 느낌 아니겠니?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튼!
해산된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해산된 군인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가담했을까? 바로 의병운동에 가담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징. 자, 이 정리의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특징은 이 사람은 유생이었지만 유생과 그 다음에 알파, 여기도 마찬가지. 요 알파 있네, 알파. 요 알파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뭡니까? 네,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 왕산 허위 선생님이 이 해산된 군인들을 포함하여 이끌었던 이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이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게 의병들의 연합조직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과거에 이게 산발적으로 일어났었던 이 의병운동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의병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을 갖다가 펼치게 되죠. 서울 진공작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총대장은 이인영이었긴 했었어요. 이인영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서울 진공작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 이인영이 아니라 허위였다고. 이거 왜냐면,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거 실패합니다.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해요. 근데 이 서울 진공작전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열병들 모아가지고, 통감부를 박살내는 겁니다. 서울로 진격해서 그 핵심이 바로 통감부잖아. 맞지? 그 통감부로 진격해서 박살내는 게 이 의병의 목표였다고. 근데 이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이인영 대장이 부친상을 당해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부친상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의병장은 얘인데, 그때 이 당시 허위는 총대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당시 허위 선생님은 최전방에서 먼저 서울로 진공해서 300명을 이끌고 진공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뒤에 본대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 본대를 이끌었던 이인영 대장이 그냥 부친상 당해서 집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헐. 결국 실패. 알겠습니까? 이거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300명 이끌고 어떻게 이겨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물리친 일본군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은 그 동대문하고 청량리 사이에 보면 지금도 왕산로가라고 이제 이름 붙여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군하고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거긴데 이제 거기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그러니까 역부족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부족인 어떤 그 전력으로 결국엔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정묘의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산된 군인들이 포함하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의병운동의 전국적 확산, 의병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기했다, 뭐라 해야 되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 진공작전과 이런 어떤 의병을 이끌었던 이 가장 핵심 인물이 바로 허위였다는 사실. 우리 지역 출신의 왕산 허위 선생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일단은, 중요한 내용은 이거지만, 이분의 어떤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구미하면 박정희밖에 몰라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너네 잘 아나 모르겠다. 너네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데를 들어봤지? 서대문 형무소. 그거 어떤 데입니까? 그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 가다가지고 고문하고 막 했던 데잖아, 거기가. 거기 1호 사형수가 누군지 압니까? 1호 사형수. 그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1908년인지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가 서대문 형무소 1호 사형수가 이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유관순 열사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정도 급입니다, 이분이. 알겠어요? 우리나라 건국훈장 받은 분이 누구냐면, 너네 다 알고 있는 거, 윤봉길 열사, 김구 선생님, 안중근 열사, 하고 허위예요. 허위가 1호예요, 1호. 알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의 위치가. 근데 잘 몰라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왕산 허위 기념감도 우리 구미에 있잖아요. 근데 저거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좀 알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였고. 여튼, 의병운동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 할 거 없고요. 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얘들아. 이제 이거 지울게요. 이거 하나만 지우면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지우고. 잘 안 지우지만,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하기 때문에, 에피소드 2처럼 느껴진다. 알겠습니까? 이어서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끝났고요. 의병운동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설명해야 되겠다. 미안하다. 요거 다시 돌아옵시다. 자,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바로 정밀의병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일본이 사실상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에 대대적인 반격을 펼쳐요. 일본에 뭐라고? 요건 적읍시다. 잠깐만. 반격을 펼치게 되면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일본이 이제 반격하는 거야. 이 의병운동을 가만 내버려 두고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식민지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뭐 보호국 단계지만 식민지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조선을 갖다가 대한제국이죠. 사실상 지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병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거야. 작전. 말 그대로 있잖아. 삼남지방에 있는 이 의병운동을 갖다가 모조리 없애버리는 작전이었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어떤 거였냐면, 그냥 그 빗자루 쓸듯이 있잖아. 그냥 경상도, 전라도 지방, 특히 전라도 지방이 의병운동이 굉장히 격렬했거든요. 그냥 그 지방은 참 그래요.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핵심도 거기였고, 일제의회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던 지역도 그 지역이고요. 우리 독재 시절에 있잖아. 박정희 때까지 아니라도, 우리 전모 대통령 있잖아요. 광주 학살 사건. 광주를 갖다 그렇게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나 근대사에서 가지고 그 지역은 참 슬픈 동네입니다, 진짜로. 우리 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일제의회 가지고, 전라도가 가장 격렬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의병운동을 갖다가 모조리 다 사살합니다. 민간인인지 의병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불러요. 자,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우리 사실상 국내에서는 의병운동이 힘들어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의병운동이 힘들어지게 되고, 의병운동의 중심 기지가 이제는 만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1907년 이후에, 우리 이제 얘기하겠지만, 뒤에 신민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주 지방에다가 우리 한인타운, 지금으로 지금 한인타운이죠.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삼원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의병운동의 어떤 중심지는 조선 안에는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저 해외로, 지금 만주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 계기가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온 115페이지 여기 그거예요. 자, 남은 게 뭐냐면, 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16페이지에 나오는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 잠깐 봅시다. 의열투쟁.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의열투쟁. 이건 뭐지? 의열투쟁하면 좀 있구나. 의열운동. 잠깐만, 의열투쟁에 대한 얘기. 그럼 일단은 의열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이 뭔지부터 정리하고, 의열, 뭘까요? 혹자들은 이 의열을 갖다가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테러. 얘들아, 웨이론에 남아있는 친구도 혹시 있으면 내 목소리 들리면 대답해줘요. 웨이론.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대답 못할 겁니다. 30초 뒤에 들을 거니까. 내 목소리 듣고 있는 사람, 구현우, 내 목소리 들려요, 지금? 그러면 마이크 잠깐만 켜봐. 요거 좀 생각해 볼 문제라서. 얘들아, 연우야? 듣고 있니? 대답 좀 해줘요. 연우야.
이게 사실 의열하고 테러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근데 달라요. 테러는 뭔 것 같아, 테러. 테러를 어떻게 생각해요? 연우야? 테러. 넌 테러 알잖아요. 뭐, 9.11 테러 이런 것들. 테러가 뭘까? 테러. 폭동? 폭동도 있죠. 설명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의열운동하고 테러를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비슷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거 그거잖아. 그 사건은 의열운동인 거야, 그것도. 근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거 테러죠.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야. 알겠어요? 테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연우야, 이제 설명해 볼게. 내가 너네가 이 개념을 갖다가 누군가에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 안중근 열사가 한 게 테러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안중근 열사가 이또를 저격한 사건 또는 뭐 윤봉길 의사께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들 그걸 테러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왜냐면 테러하고 의열은 왜 다르냐면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죽어라! 에잇! 이게 테러예요. 알겠습니까? 저 사람 난 모르겠어. 근데 다 죽어! 뻥! 알겠습니까? 그 테러라고. 근데 의열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 다시 말하면 죽여야 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테러 아니 사살하는 거야. 그게 의열운동인 거야. 연우 씨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안중근 열사 테러 아니니? 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 사람아. 역사를 제대로 못 배웠네 이 중국인들, 일본인들.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역사를 못 배운 애들 많잖아요. 중국 애들하고 이렇게 막 동북공정하고 있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일본같이 막 자기 역사도 잘 모르고 주변국을 침략했는데도 잘 모르고 있고 이러면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리더 국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테러하고 의열은 그런 점에서 다른 거예요. 테러는 다 죽어라 에이 이게 테러예요. 저 사람 누군지 몰라 다 죽여 이게 테러고, 의열은 왜 죽여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의열운동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 전명훈 장인환 열사께서 죽여버렸죠. 누구를? 얘는 죽여야 돼. 왜? 스티븐스라고 할게. 난 계속 스티븐슨이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외운 것 같아요. 나 이게 왜 언제부터 작년부터 쓴 것 같아. 쓴이라고. 오랜만에 수업해가지고 한국사. 나는 원래 동아시아사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사를 가끔씩 까먹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까먹으니까 이해해줘요. 소수령 시험에서 맞다 해줬습니다. 알겠어요? 불만 가지지 말고. 자, 스티븐스라고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알고 있지? 스티븐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티븐스. 하연아, 듣고 있니? 내 수업. 유튜브에 있는지 잘 몰라서. 하연이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이런 애 있습니까? 네? 알았어. 듣고 있구나. 스티븐스 기억나죠? 스티븐스 이제는. 네. 그래, 얘는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서 막 떠들고 다녔다고. 어떻게 할까? 죽여버려야죠. 알겠습니까? 이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국 땅에서 죽여버립니다. 알겠어요? 내 정확히 기회가 안 난다. 이거 다 까먹어. 샌프란시스코인지 하여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리자마자 이 전명훈 장관은 여사가 덮쳐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죠. 스티븐스를 갖다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 뭐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난 재밌는데. 이거 미국 땅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미국인을 죽인 사건이잖아. 한인들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왜 우리나라 사람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죽인 사건이에요. 미국으로 치면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당연히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 땅에서 이 스티븐스를 죽였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이 사람들 이제 뭐 거의 뭐 중형을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이거 어떻게든 변호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죽였는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되게 유능한 애가 몇 명 있었어요. 유능한 아이. 그러니까 너네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배제학당에서 공부하시다가 만민공동에서 연설도 굉장히 잘하셨고 결국에 이제 독립협회 해산되고 난 뒤에는 독립협회 활동도 안 되니까 이제 미국까지 유학을 떠났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 오케이? 이승만 얘가 하버드 프린스턴 이관왕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석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석사는 석사가 하버드인가? 그렇고 프린스턴이 박사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하버드 프린스턴 다 나왔다고 얘가 엄청 똑똑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숙성 과정으로 그냥 통과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물론 뭐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 이제 선교사들이 도와줬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그렇게 뛰어난 아이였던 건 사실이야. 얘가 아니죠. 대통령이신데 나름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는 젊은 이제 학생이었겠지. 근데 이 뭐 미국말도 좀 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은 게 동포인데 이 사람들 변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승만은 이거 수락했을까 거부했을까? 변호를 좀 맡아달라고 했을 때. 하연아,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알겠습니까? 앞길이 창창한 이 학생이 미국 법정에서 우리 전명은 장민환 열사가 스티븐스를 죽였어요. 잘못했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국민들 죽인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법정에서 변호해 줄 사람이 이승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거 했을까 안 했을까? 변호를 갖다가 법정에서. 이승만. 아니에요. 맞아요. 이분은 안 합니다. 그런 거. 알겠어요? 명분은 그랬어.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죽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을 죽인 건 맞지만 자기도 같은 조선인 아니니. 왜 죽인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땐 근데 이승만 빠집니다. 안 하겠대요. 뭐 출세 걸림돌 되겠죠. 이런 거야.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독립운동가였던 사람들도 없고 마지막까지 독립운동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변절하는 사람 참 많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스티븐스를 죽였던 이 장인환 전명훈 열사는 미국 땅에서 중형을 받게 되죠. 자, 그렇고요. 또 누가 있냐면 이런 거 들려주면 재밌지 않니?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읽고 재밌어서 알려주는 건데. 자, 진도도 이제 뭐 여유도 있겠다. 물론 나중에 좀 바빠지겠지만. 그 다음에 알다시피 또 안중근 열사. 안중근 열사가 죽인 사람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죠.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누굴 죽였습니까 도대체?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 우리 모 대통령께서는 안중근 열사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얼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박모 대통령께서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르셨죠. 아이고, 이또가 거기서 하얼빈에서 죽었지. 어떻게 안중근 열사께서 돌아가셨습니까?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지는데, 동양평화론 얘기해야 되고 좀 길어집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토도 동양평화론을 얘기하고, 안중근도 리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셨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왜 이토를 죽였느냐, 사살했느냐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셨죠.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또가 생각하는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맹주가 되어 중국과 조선을 갖다가 밑에 똘마니를 두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그 동양평화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이 사실 조선을 지배하면서 아시아를 지킨다는 그런 논리였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